여러분들은 영화관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나온 따끈따끈한 캐러멜 팝콘과 대용량 콜라를 양손에 쥐고 입장하는 순간은 돈이 없어서 자주 못 먹지만, 혹은 영화 시작 전 광고를 보면서 옆자리 썸녀의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은 어젯밤 꾼 꿈 내용이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설레는 순간은 무엇보다 기대하는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사들의 오프닝 로고 영상이 등장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영화사 오프닝 로고에 숨어있는 몇 가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영화사는 바로 픽사입니다. 픽사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귀여운 이 꼬마 조명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꼬마 조명의 이름은 룩소 주니어로, 당시 루카스필름 밑에 그래픽 부서로 있던 픽사가 단독으로 떨어져 나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선보인 단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 당시만 해도 3D 애니메이션은 2D 애니메이션에 비해 차갑고 딱딱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룩소 주니어의 단편 영화 시사회가 끝나고 나자 관객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닌 어른 조명이 꼬마 조명의 아빠인가요? 엄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픽사는 자신들이 만든 3D 애니메이션이 이제는 단순 그래픽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픽사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차별되는 가장 큰 점은 바로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 생명이 깃들지 않은 사물들에게 감정을 불어넣어 우리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난감부터 자동차, 곤충과 벌레, 그리고 고철 덩어리까지 이렇게 사물들과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게 감정을 부여하는 픽사 고유의 정신의 시작점이 바로 이 작은 조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픽사는 이 꼬마 조명을 자신들의 영화 곳곳에 숨겨놓는, 즉 이스터에그를 영화에 넣는 걸 좋아하는 회사로도 유명하죠.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영화 센가치히로의 이 길다란 가로등 친구 역시 룩소 주니어에 대한 지브리의 오마주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히야오와 픽사 스튜디오의 존 라세터가 서로 친구 사이여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픽사에서는 토이스토리 3에서 토토로를 출연시키면서 이에 대한 답가를 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룩소 주니어가 오프닝에서 많은 글자 중 굳이 알파벳 I를 밟는 이유는 인성이 터져서 본인과 가장 비슷한 형상을 띤 알파벳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비록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애니메이션 팬들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픽사의 오프닝을 상징하는 룩소 주니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영화사는 MGM인데요. MGM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 계속된 흥행부진으로 결국 2010년 파산이 나는 바람에 최근 극장가에선 이 사자를 보는 게 쉽지 않게 되었는데요. MGM 오프닝의 마스코트인 이 사자의 이름은 레오로, 1대 사자 슬래치 같은 경우는 무성영화 시절이어서 소리가 없었고, 2대 사자 제키부터 MGM 특유의 우렁찬 사자 울음소리가 삽입되었으며, 이후 텔리, 커피, 테너, 조지를 걸쳐 7대 사자 레오가 현재까지의 오프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 봐도 CG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는 거짓된 정보고, 실제로는 이렇게 훈련받은 사자를 직접 촬영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사자나 하찮은 램프 따위가 아니라 좀 더 사람스러운 오프닝 영상에 대해 말해보자면, 컬럼비아 픽처스의 한 성깔 하시는 여신 누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선 토치 레이디라고 불리며, 이 오프닝 로고는 몇 번의 변화 끝에 현재의 우아한 모습을 얻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로고의 주인공인 제니 조셉은 전문 모델이 아닌 평범한 신문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마땅한 모델을 찾지 못해 고민 중이던 디자이너가 친구 추천으로 알게 된 제니 씨를 대충 천으로 감싼 후 대충 옆에 있던 탁상 램프를 들게 하고 찍은 사진을 그림화했다고 하네요. 비슷한 스토리로 드림웍스 영화사의 낚시하는 꼬맹이 같은 경우는 로고를 그린 로버트 헌트가 자신의 아들 윌리엄을 모델 삼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래 첫 구상 단계에선 꼬마가 아닌 어른 남성이 낚시를 하기로 구상했으나, 드림웍스의 설립자 스필버그는 낚시하는 소년 그림을 더 마음에 들어했고, 이후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꼬맹이는 역대 모든 오프닝 마스코트 중 가장 많은 순환을 겪은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처럼 오프닝 로고는 각 영화사의 상징이나 지향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딴 거 없이 우리 회사 짱이라는 자기애 넘치는 오프닝으로 유명한 워너 브라더스에 대해 말해보자면, 일단 로고부터 자기 회사 이름을 대문짝하게 붙여 넣었으며, 오프닝 처음에 나오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워너 브라더스에서 첫 흥행 대박을 낸 세계 최초의 유성 영화 재즈 싱어를 만들었던 자신들의 스튜디오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리포터의 팬인 만큼 저에겐 꽤나 애착이 가는 로고인데요. 흥미로운 건 해리포터 시리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초췌해지는 워너 브라더스의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해리의 얼굴 변화를 비유하는 건가? 또한 TV 시리즈 루니툰에서는 로고에서 벅스 버니가 튀어나와 당근을 씹어먹는 걸로도 유명한데, 방금 이 영상을 보고 추억 돋네라고 생각했으면 아재입니다. 당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사들의 오프닝 영상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 중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준 영화사는 바로 마블 스튜디오입니다. 예전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같은 경우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만화책의 일부 장면들을 보여주며 시작했는데요. 2008년 아이언맨 1부터는 마블 로고 밑에 스튜디오 글자를 삽입하여 본격적인 MCU의 시작을 알렸고, 이후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처음 쓰인 현재의 로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영화 캐릭터들을 오프닝 영상에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코믹스의 그림자 안에 갇혀있는 영화사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온전한 영화사임을 자신들의 오프닝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선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해외 영화사만 다룬 것 같으니 국내 영화사 로고에 대해서도 말해보자면, CJ 엔터테인먼트는 꽤나 많은 변천사를 겪으며 현재 불꽃놀이 오프닝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또한 해외에서는 상당히 흔한 변형 인트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7년 임금님의 사건 수첩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CJ와 함께 국내 영화 3대장 자리를 맡고 있는 쇼박스와 롯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저 탁구공인지 새알인지 뭐 여튼 저게 좀 귀엽다는 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노잼이므로 패스. 오프닝 영상에서 음악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오프닝 BGM을 갖고 있는 두 영화사 20세기 폭스와 유니버셜 픽처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본인들의 오프닝 음악을 종종 패러디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20세기 폭스 같은 경우는 뮤지컬 영화 물랑 루지에서 소울이 폭발해버린 지휘자님이 오프닝을 담당했고, 국내에선 다시 한번 퀸 열풍을 일으킨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선 락 버전의 BGM이 오프닝을 담당했으며,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영화 미니언즈의 미니언이 직접 짜리몽땅한 성대를 쥐어짜며 주제곡을 열창했습니다. 비슷한 노랭이 캐릭터 심슨에선 랄프가 영화 심슨 가족 더 무비에서 폭스의 오프닝 곡을 부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영화사는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만큼 오프닝 영상을 영화의 분위기마다 어울리게 바꾸는 영화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디즈니의 초기 영화의 오프닝은 단순 글자였지만 1985년 탈란의 대모험부터 디즈니 성이 등장하는 로고가 쓰이기 시작했고, 각 영화마다 성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디즈니 특유의 오프닝 영상은 1995년 토이스토리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CG 형태의 디즈니 오프닝 영상은 2006년 캐리비안의 해적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디즈니 로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글씨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월트 디즈니의 실제 사인인데요. 다만 실제 서명을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로고스럽게 재디자인한 형태입니다. 특히나 월트 디즈니에서 이제는 더 심플하게 디즈니만 쓰이게 된 현재의 로고의 포인트인 알파벳 D 같은 경우는 애초에 디즈니의 필체가 아닌 순수 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네요. 글씨 위쪽에 있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공주님이 살 것 같은 아름다운 성의 주인은 바로 디즈니 공식 프린세스 신데렐라의 성이며, 성의 뒷배경에 날아가는 별과
별가루는 사실 별이 아니라 피터팬의 팅커벨, 그리고 팅커벨이 날아다닐 때 흩날리는 요정가루입니다. 또한 성이 나오기 전에 잠시 나오는 마을은 미국 아이다호주의 레위스톤 마을을 모티브 삼아 제작했으며, 다리 위의 철도는 디즈니랜드로 가는 철도고, 뒤에 보이는 배 역시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 중 하나인 세일링십 컬럼비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음악의 정체는 생전에 디즈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악이자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수상한 음악, 영화 피노키오의 삽입곡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사 로고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떠들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영화 볼 때마다 좋아하는 오프닝 영상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픽사의 오프닝 로고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좀 박력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오프닝 영상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덕질하는 오솔이었습니다.